반갑습니다. 배문환입니다. 자, 우리 공법에서 또 비교 정리할 내용 중에서 건축법에서 행정청의 업무를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건축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 허가제도죠. 자, 우리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를 받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시군구청장입니다. 시군구청장 서열 3등한테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다음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건축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물 예외가 있죠. 원칙적으로 시군구청장인데 시군구청장 중에서 구청장 위에 있는 특별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21층 이상 건물, 연면적의 합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서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으로 올라가는 건물도 특별광역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만 공장, 창고 같은 건물들은 제외다. 제외. 21층 이상 되더라도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더라도 3번이 되더라도 공장, 창고에 대해서는 특별광역시장 허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그대로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건축허가권자는 시군구청장 원칙, 예외적으로 특별시나 광역시장도 21층 이상 대형 건물,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 대형 건물은 특별시, 광역시에서 허가권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자, 시장군수 위에 있는 도지사는 건축허가권자가 아니라 사전 승인권자 역할만 해야 되겠죠. 자, 다음, 자, 사전 결정제도. 자, 다시, 자, 건축주가 우리 사전 결정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한테 다음 사항에 대해서 이 사전 결정을 신청하는 건데 이 사전 결정은 건축 허가권자에게 건축주가 미리 받는 건축허가를 정식으로 받기 전에 미리 받는 예비심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 결정 신청을 할 때 이 법이나 다른 법에 따라서 허용되는지 여부, 만약에 이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주변에 군부대 같은 게 있으면 관련 법에 따라서 건축허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사전 결정으로 건축허가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물어볼 수 있고 건축 가능한 규모도 물어볼 수 있고 허가 신청자가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이런 것들을 사전 결정의 신청 내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관청이 사전 결정을 하고 사전 결정일로부터 7일 안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전 결정은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사전 결정을 신청을 하고 사전 결정이 있으면 7일 안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결정 신청을 송부, 통지받으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정식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내야 됩니다. 안 내면 사전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죠. 사전 결정은 건축허가 받기 전에 미리 받는 예비심사니까 자, 우리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자, 그래서 이렇게 사전 결정 제도를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청 업무 중에서 사전 승인이라는 걸 또 별도로 봐야 됩니다. 이 사전 승인,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들. 자, 먼저 사전 승인을 보시면, 자, 사전 승인은 요 시장 군수가 도지사한테 건축허가를 시장 군수가 건축허가하기 전에 건축 계획서 같은 것들을 첨부해서 도지사한테 내부적으로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건물. 자, 21층 이상 건물, 연면적이 합이 10만 이상 건물이 아까 특별시 광역시장 허가권자가 되는 것인데 이게 자, 특별시 광역시 관할이 아니라 일반 도 관할, 도 아래에 있는 시장 군수는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물을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는데 도지사한테 미리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밑에는 구청장이 자, 허가권자가 되는 게 아니라 특별시 광역시장이 21층 이상 건물 이런 것들을 허가하는데 자, 도 아래에 있는 시군에서는 시장 군수가 21층 이상 대형 건물을 허가하는 경우에 도지사한테 미리 승인을 얻어야 된다. 도지사는 승인 요청을 얻으면 50일 안에 결과를 통보해야 됩니다. 자,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인데 공장 창고 제외입니다. 이것도 자,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서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되는 건물도 이것도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물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더 보실 게 자연환경이나 수질보를 위해서 도지사가 공고한 구역, 자연환경을 위해서 도지사가 공고하면 3층 이상이 되든지 또는 연면적의 합으로 1천 이상의 위락 숙박, 그 다음에 011 이렇게 외우십시오. 이거 5개. 자, 자연환경보를 위해서 3층 이상으로 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5가지 건물도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도지사가 따로 공고한 구역이기 때문에 자연환경이나 수질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공고한 구역이라면 3층 이상이 되든지 또는 연면적이 1천 이상이 되게 둘 중 하나가 맞는 위락, 숙박, 공동주택, 일반 음식, 일반 업무니까 위락, 숙박, 011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거나 교육황을 위해서 도지사가 공고한 구역,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서 공고한 구역에서는 3층 이상, 연면적 1천 이상의 5가지 건물인데, 자, 주거나 교육 환경을 위해서 도지사가 공고한 구역도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2가지 건물, 위락 숙박만 층간 없습니다. 층이나 면적 없이 위락 숙박도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시장문수가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 받아야 되는 건물 5가지 되게 어려운 건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자, 우리 건축허가 제한은 국토부 장관이 국토관리나 이런 주무부 장관이 국방문화재 환경 같은 이유로 요청을 하면 국토부 장관은 자기 아래 건축허가권자를 모두 허가를 받지 말라고 제한할 수 있고 또 착공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인 특광도지사도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필요하면 자, 시군구청장의 시도지사, 특광도지사의 하급자인 시군구청장의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국토부 장관은 건축허가권자의 허가나 착공을 모두 제한할 수 있죠. 자, 시도지사는 자기 아래에 있는 시군구청장이라는 건축허가권자의 허가나 착공을 제한하고 제한기간은 2년 정도 이내로 하고 1회 하나여 1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니까 최대 3년까지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장까지 한다면. 그래서 이제 국토부 장관이 제한하는 사유도 보시고 시도지사가 제한하는 사유, 제한기간 이런 것들이 행정청의 업무로서 되게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사전 승인은 요거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시장 군수만 적용되는 겁니다. 자, 구청장은 여기 아까 특별광역시장이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을 직접 허가하는 허가권자가 되는 거고, 자, 시장 군수가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 건물 지을 때는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해주는데 도지사한테 올리고 도지사한테 50일 안에 사전 승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전 승인이 나왔을 때 이 시장 군수가 21층 이상 건물을 허가하는 것이니까 이 사전 승인의 개념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건축신고는, 자, 우리 건축허가권자가, 자, 아까 시군구청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자, 밑에 써있는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 대선할 때는 건축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것. 자,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많이 봤으니까, 자, 가장 기본적으로 이걸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건축신고는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신고하는 거고, 여기 밑줄 친 부분들은 증축, 개축, 재축이 면적 85제곱미터 이내에서 할 때, 건물 높이가 3m 이하의 증축 같은 것들은 우리 건축 중에서 증계 재축은 85제곱미터 이내에서 자, 3m 이하의 높이 증축은 건축 신고만 하면 된다. 그럼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하고 여기 5번을 보시면 이거는 신축입니다. 신축. 관리독립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을 모두 맞춰서 건물을 건축하는데 이걸 신축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관리독립 자연에서는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으로 두 개를 모두 맞춰서 건축물을 신축할 때 그리고 관리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아닌 나머지 지역은 여기가 이제 그 도시지역이라고 해석해서 5번은 도시지역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물의 건축은 이런 것들은 신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물의 신축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과 6번은 증계재축이나 증축이고 2번 같은 거나 5번은 소규모 건축물인데 관리농림 자연환경에서는 200 미만을 맞추고 3층 미만을 모두 맞춰서 건물을 신축하면 요거는 신고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고 관리독립 자연이 아닌 나머지 지역 도시지역에서는 연면적의 합으로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건물의 건축인 신축이 신고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 밖에 파란색으로 쓴 거는 대선이니까 이런 것들이 건축 신고 대상으로 중요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4번 같은 경우는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따로 건축법에 가서 이 건축 신고 대상으로 이렇게 소규모 건물에 들어가서 하는 모든 대수선 면적이 크더라도 수선 쪽으로 끝나는 것들은 또 이렇게 신고 대상으로 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 바랍니다. 자, 근데 건축 협의는 자, 건축주가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때는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 대상, 그 밖에 용도 변경 같은 거 할 때 또는 가설 건축물을 설치할 때 자, 따로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 안 하고 협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축협의라는 걸 하면 건축허가권자랑 건축허가나 건축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건축협의. 자, 가설건축물도 허가와 신고 두 가지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설, 우리 국토계획부에서 도로나 공원 같은 걸 만드는 도시계획설, 도시계획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3층 이하를 맞추고 존치 기간 3년 정도 이내를 맞춰서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를 받고 짓는 가설 건물이 있다. 도시계획설 예정지에서는. 자, 그런데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하는 가설 건축물이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이외에 허가 대상 이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 공사용 등 그 밖에 법정된 여러 종류의 가설 건물들은 도시계획설 예정지에서 짓는 것은 가설 건물 허가, 도시계획설 예정지 이외에 재해복구나 흥행, 전람, 공사용으로 쓰는 가설 건축물들은 시군구청장한테 축조 신고하고 가설 건축물을 신고하고 지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둘 다 공통점은 존치 기간이 3년 이내죠. 3년 이내라는 것은 공통점이고 허가 대상은 이런 층 제한도 맞춰야 되고 또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어야 되고 또 분양 목적이 아닌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세부 요약집을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 허가, 건축 신고, 그 다음에 건축 협의, 가설 건축물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신고 대상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행정청의 업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착공 신고하고 사용 승인이 있는데 자, 우리 착공 신고와 사용 승인은 이 그림으로 오시면 요거 얘기하는 거죠. 건축 허가 받은 건물은 착공 신고하고 공사를 2년 안에 착수해야 된다. 자, 사용 승인도 받아야 되는 거죠. 요걸 말하는 겁니다. 착공 신고는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 11조, 건축 신고하고 짓는 건물 14조, 그다음에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이렇게 요 세 가지 형태만 이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공사 계획을 착공 신고서라는 걸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설 건축물을 신고하고 짓는 것, 그다음에 건축 협의로 짓는 것들은 착공 신고하지 않습니다. 건축 허가, 건축 신고,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이렇게 세 가지만 공사 계획을 신고하는 착공 신고해야 되고 착공 신고 서류가 들어갔을 때는 5일 안에 문제가 없으면 신고 수리 여부가 통지가 옵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통지가 올 거고 문제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착공 신고가 접수가 되었다. 신고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용 승인도 착공 신고랑 대상은 같습니다. 자, 건축 허가 받는 건물, 건축 신고하는 건물,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공사가 완료가 되면 감리자가 만들어준 감리 완료보고서, 시공자가 만들어준 공사 완료 도서를 건축주가 이거를 받습니다. 감리자나 시공자한테 받아서 이걸 첨부해가지고 허가권자한테 사용 승인을 신청하고 사용 승인은 문제가 없으면 7일 안에 사용 승인서를 내줘야 되는 거죠. 사용 승인은 7일 정도 이내에 해야 된다. 문제가 없으면 7일 안에 내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30가지가 있는데 그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때는 기본적으로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건축법은 대부분 다 시군구청장의 업무인데 아까 뭐 21층 이상 대형 건물은 특별광역시장 허가권자가 있다. 이런 것들만 예외로 보시면 되겠고 대부분은 다 건축허가권자 시군구청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도 상위군으로 갈 때는 허가, 하위군으로 내려갈 때는 용도 변경 신고,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 변경할 때는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허가, 자, 건축허가권자도 시군구청장이고 용도 변경도 건축법 19조에 따라서 시군구청장한테 용도 변경 허가나 신고나 이런 신청이라는 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그 용도 변경 시설군은 다 우리 암기를 하셨을 거예요. 자산, 전문, 영교, 근주 이렇게 해서 자동차 시설군에 하나가 들어가고 여기는 30가지 건물 중에서 용도 중에서 산업시설군에 7개, 전기통신에 2개, 문화및 집회에 4개, 문종관 위, 영업설군에 4개 이런 식으로 교육복지설군에 5개, 그 다음에 근린생활설군, 주거 업무시설군 같은 것들을 분류해서 위로 올라가면 허가, 밑으로 내려가면 신고, 같은 시설군 내에서 변경할 때는 용도 변경을 신청하는 것. 자, 이것도 행정청의 중요한 업무니까 자, 용도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용도 변경 허가나 신고를 해야 되고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 변경할 때는 대장 변경 신청이라는 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건축부에서는 건축 관계자,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설계자 같은 건축 관계자가 허가권자한테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완화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예전에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수면 위에 짓는 건물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어려운 문제로서 수면 위에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완화할 수 있고 또 31층 이상 건물도 건축법의 일부를 완화 요청할 수 있습니다. 15년 이상이 지나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물, 자, 방화지구가 아니라 방제지구나 붕괴 위험 지역,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주택법에 가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소형주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택으로 쓰는 층이 5개 이상 올라가는 이런 아파트 같은 형태를 제외하고 뭐 연립이나 다세대 형태로 지으면 건축 관계자들이 건축 허가권자한테 건축법의 일부를 완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수면 위에 짓는 건물은 건축법 규정 중에서 한 13가지 관련 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니까 일단은 건축주가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번 해보시고 자, 건축 관계자들이 건축 허가권자한테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완화를 요청할 수 있는데 여기 1번부터 이런 5번까지가 대표적인 사유니까 이거 말고 더 있지만 이런 것들이 완화 요청 대상이다. 여기 21층 이상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31층 이상 건물이 완화 요청할 수 있는데 건물 전체가 공동주택일 때는 제외하기 때문에 건물 전체가 공동주택이 아닌 주상복합 이런 것들이 31층 이상으로 올라가면 완화 요청할 수 있다. 15년 이상이 지나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물이다. 방화지구가 아니고 방제지구나 붕괴 위험 지역에서 재해방이 필요하면 완화 요청할 수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아파트 형태는 제외하고 연립이나 다세대 형태를 지으면 건축 관계자들이 완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국토부 장관의 업무하고 시군구청장 업무가 더 있는데 자, 건축 종합민원실,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접수받아서 처리하는 종합민원실, 자, 건축물 대장, 그 다음에 등기 촉탁, 하나 더 있죠. 건축지도원의 지정, 민원실, 건축물 대장을 작성 보관하는 업무, 등기를 촉탁하는 업무, 건축지도원 같은 경우는 시군구청장의 업무고, 자, 건축행정 전산 종합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구별해서 시군구청장의 추가 업무, 민원실, 건축물 대장, 등기 촉탁 업무, 건축지도원의 지정은 시군구청장의 업무로 봐야 되고, 건축행정 전산 종합계획은 국토부 장관의 업무로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건축법의 뒷부분 가보면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어떤 개발사업지의 일부에 대해서 특별건축구역을 정하면 특별건축구역이 정해졌을 때 건축법이나 관련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거나 또 건물마다 해야 되는 규정을 통합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거 건축주한테 좋은 건데 이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특별건축구역을 정하는데 국토부 장관이 정할 때는 요 행정중심 복합도시, 혁신도시도 있고 뭐 경제자유구역도 있는데 여기 특이한 점은 도시개발구역이 들어가지 정비구역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쪽에서 정비구역은 빼고 도시개발구역 같은 신규개발지, 택지개발구역, 경제자유구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런 데가 특별건축구역을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인데 자, 시도지사가 정할 때는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구역 밑에 정비구역하고 재정비 촉진구역하고 이 도시개발구역이 있는데 도시개발구역은 공통인데요. 정비구역이나 재건축 재개발하는 구역,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도와주는 재정비 촉진구역 같은 경우는 이런 구역들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적은 있지만 여기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적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다음 중 국토부 장관이 특별건축구역을 정할 수 있는 지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럼 답이 정비구역이나 재정비 촉진구역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시고 어쨌든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고 이런 것들 해제하는 관청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특별건축구역을 이렇게 법정된 신규 개발지 일부에다가 특별건축구역을 정해서 건축법이나 관련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거나 통합해서 적용하는 데가 특별건축구역입니다. 자, 특별가로구역은 국토부 장관하고 건축허가권자가 합니다. 요즘 다르죠. 특별건축구역은 국토부 장관하고 특광도지사인 시도지사인데 이 국토부 장관하고 시군구청장을 포함한 이 건축허가권자가 특별가로구역을 정하는데 자, 특별가로구역 할 때 이 가자가 이게 길가자입니다. 종로일가 같은 길가라서 도로 양쪽 옆에 도로의 접한 대지에다가 특별가로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도로 양쪽 사이드가 특별가로구역을 정할 수 있는 지역이다. 도로 옆에 접한 대지에다가 특별가로구역을 정하는데 자, 특별가로구역을 정할 수 있는 도로는 건축선을 후퇴한 대지에서 접한 도로,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정 공고한 지역 안에 있는 도로, 그러니까 리모델링 같은 거 하는 도로, 리모델링 활성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에서 있는 도로들, 건축선이 후퇴한 대지에 있는 도로, 그 다음에 보행자 조정도로 이런 데다가 특별 가로구역 같은 걸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도로, 가장자리 옆 대지에다가 특별 가로구역을 정할 수 있는 것이죠. 주의할 점은 장관하고 시군구청장 같은 건축 허가권자로 보셔야 됩니다. 특별 가로구역의 지정권자. 그 다음에 건축협정. 자, 토지나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자, 이해관계자 같은 사람들이 전원이 합의해서 건축허가나 대선 같은 거 할 때 건축협정을 체결해서 건축비를 공동으로 건축해서 아끼고 주차장이나 조경 같은 것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건물을 질 수 있는 제도가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건물 짓는 제도가 건축협정인데 자, 건축협정서를 만들어서 인가권자한테 가서 인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자, 건축협정을 협정 체결자들이 만들어서 자, 우리 건축협정이라는 거를 이 협정 체결자들이 협정서를 만들어서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 건축협정 체결 지역이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치면 과반이 속하는 쪽에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인가 신청을 내는 겁니다. 자, 우리 건축협정을 이렇게 전원의 합의로 체결할 수 있다. 소유자, 지상권자, 이해관계자로서 동의를 받은 자들이 전원이 모여서 합의해가지고 이런 지구단위계 구역 등 이런 데다가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데 건축협정을 체결하면 개별 대지마다 건물을 따로따로 짓지 않고 공동으로 건축을 해서 건축비를 경제적으로 절약할 수 있고 자, 조경이라든가 주차장 같은 것들을 공동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제도가 되는 겁니다. 자, 협정서를 만들어서 인가권자인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를 받아야 되고 자,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칠 때는 과반이 속하는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인가 신청을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우리 건축협정을 체결하고 나서 착공신고를 하고 그러니까 건축협정으로 특례를 받아서 이 착공신고했으면 적어도 20년 정도까지는 지난 다음에 폐지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우리 폐지할 때는 과반수가 동의하면 폐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폐지할 때는 과반수 협정 체결자들이 자, 체결할 때는 전원의 합의인데 폐지할 때는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자, 이렇게 적어도 20년이 지난 후에 폐지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폐지할 때는 협정 체결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자, 이렇게 폐지에 관해서 인가권자인 신구청장한테 또 폐지에 관해서도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건축협정 제도를 보시고요. 자, 여기 보면 폐지하는 경우는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협정 인가권자한테 폐지도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적어도 20년이 지난 다음에 폐지 신청하는 게 원칙이고요. 자, 그 다음에 결합건축은 요거는 이제 대지 2개가 있는데 2개의 대지가 건축주가 서로 합의하면 이 대지가 최단거리 100m 이내에만 있으면 2개의 대지가 이렇게 접하고 있거나 또는 100m 정도 이내에만 있으면 건축주가 합의해서 용적률을 개별 건물마다 뭐 400% 건축하지 않고 2개의 대지를 통합해서 건축할 수 있는 경우가 결합건축이 되는 겁니다. 자, 결합건축도 결합건축에 대해서 건축허가권자가 결합건축을 허가하고 나면 건축물 대장에다가 결합건축 내용을 명시하고 이 결합건축의 그 협정 체결 유효기간은 30년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 결합건축이라는 거는 30년, 아까 우리 건축협정은 20년 이런 식으로 최소한 유지해야 되는 기간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건축협정하고 결합건축은 자, 건축법의 뒷부분에 있는 부분이지만 최근에는 문제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협정과 결합건축 다시 한번 잘 보시 바랍니다. 자, 결합건축이 2개 이상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하면 100m 이내에만 있으면 됩니다. 자, 2개의 대지에서 용적률을 따로따로 적용하지 않고 통합해서 적용할 수 있는 곳. 그래서 결합건축에 대해서 건축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줬을 때는 건축물 대장에다가 결합건축 내용을 명시하고 결합건축의 유지기간은 최소 30년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결합건축은 아무데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상업지역이나 역세권, 그다음에 건축협정, 좀 전에 배웠던 건축협정 체결한 구역, 특별건축구역,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이런 데다가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데 여기 특별가로구역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특별가로구역 말고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상업지역, 역세권 이런 데다가 결합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배웠던 건축협정은 이 3개의 대지에서 건물을 따로따로 지면 건축비가 막 개별적으로 들기 때문에 여기에 아까 소유자나
지상권자나 이해관계자들이 전원이 합의해서 공동으로 건축을 해가지고 건물을 나눠 쓰는 제도가 되는 거죠. 건축협정. 요 최소 20년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자, 건축협정은 두 개의 대지가 용적률 400%, 400% 각각 짓는데, 자, 그래서 결합 건축을 하면 왼쪽에 있는 건물이 200%만 용적률을 올리고 나머지 200%는 이쪽에다 이렇게 줄 수 있는 제도가 이게 결합 건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건축법에는 건축위원회를 모두 다 두어야 합니다. 자, 국토부 장관 1등 서열, 시도지사, 특광도지사 2등, 시군구청장 3등 이 모든 관청에 법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의무로. 국토부에 설치하면 중앙건축위원회 70명 이내 위원으로, 시도나 시군구에 설치되면 지방건축위원회 이런 형태로 나눠서 두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국토부 장관, 시도, 시군구청장이 설치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건축위원회 내부에다가 다시 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이건 임의 규정입니다. 자, 전문위원회가 분쟁전문위원회, 민원전문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특히 이 분쟁전문위원회는 국토부에 설치된 중앙건축위원회 안에다가 한정해서 둘 수 있는 거고, 민원이 생겼을 때 민원 해결해주는 민원전문위원회는 시도, 시군구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 한정해서 민원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거 혼동되시면 안 됩니다. 분쟁전문위원회는 국토부에 있는 중앙건축위원회 안에다가 둘 수 있는 거고, 민원전문위원회는 시도나 시군구청장이 설치한 지방건축위원회 내부에다가 한정하여 둘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잘 보시 바랍니다. 자, 이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참고로 보시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마지막 건축법에서 행정관청의 중요한 업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하면서 시험 공부가 이제 굉장히 힘드실 텐데, 자, 우리가 최대한 우리가 좀 부담을 줄여서 이런 내용들 정리하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